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무시당할까요? 회의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다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갑자기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대화 중에 분명히 제 말이 맞는데 상대방의 기세에 눌려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난 적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후회하면서 이불킥 하신 적 있죠? 오늘 제가 그 환상을 아주 차갑게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기싸움에서 밀리는 건 당신의 성격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상대방의 언어, 신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타고난 카리스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과학이 밝힌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문제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이 상대방 뇌의 반응을 80% 이상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위기를 압도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5가지 언어 패턴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기술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중요한 미팅이나 대화 전에 다시 보세요. 자,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볼까요? 기싸움에서 밀린다는 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사 회의에서 의견을 말했는데 상사가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상황 있잖아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거든요.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은근히 비꼬는 말을 했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던 경험도 있죠. 또는 거래처 미팅에서 상대방이 자신감 넘치게 말하니까 분명히 내 조건이 더 좋은데도 기세에 눌려서 양보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느끼는 위축감, 이건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당신의 편도체가 상대방의 언어 신호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편도체는 뇌에서 24시간 경비를 서는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강한 어조로 말하면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면서 전투 혹은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키거든요. 이때 전전두피질, 그러니까 뇌의 CEO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능력이 순간적으로 마비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 인류 진화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상대방의 지배적인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고 반응하는 능력은 생존에 필수적이었거든요. 부족 내에서 더 강한 개체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게 생존 확률을 높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상대방의 목소리, 톤, 눈빛, 자세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0.1초 만에 분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이 본능이 과잉작동한다는 거예요. 회의실에서 상사가 강하게 말해도 실제로 생명의 위협은 없잖아요. 그런데 뇌는 여전히 원시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UCLA 대학 사회신경과학 연구소의 2022년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연구진이 비즈니스 협상 상황에서 참가자들의 뇌를 fMRI로 스캔했거든요. 그 결과 지배적인 어조로 말하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청자의 편도체 활성화가 평균 250%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전전두피질의 활동은 30% 감소했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당신의 뇌가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도 똑같은 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다른 점은 단 하나예요. 상대방의 뇌를 먼저 이런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특정한 언어 패턴과 비언어적 신호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편도체를 자극하고 전전두피질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기싸움에서 밀리는 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정상적인 방어 반응일 뿐이에요. 문제는 상대방이 이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아직 그 기술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비밀 무기를 알아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분위기를 압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말 끝맺음의 방향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문장 끝의 억양 방향만으로도 상대방이 인식하는 화자의 권위가 62%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엄청난 수치거든요. 말의 내용이 똑같아도 끝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뇌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는 상승 어조를 질문이나 불확실성의 신호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끝을 올리잖아요. 이건 상대방에게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는 신호거든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평서문을 말할 때도 습관적으로 끝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제가 맡을게요. 이렇게 말하면 뇌는 이것을 허락을 구하는 것으로 인식해요. 반면에 이 프로젝트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내리면 뇌는 이것을 선언으로 인식합니다. 단순히 억양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상대방 뇌가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다릅니다. 기싸움에서 자주 밀리는 분들의 대화 패턴을 분석해보면 무의식적으로 상승 어조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공감 능력과 사회적 민감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어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사회적 지능의 표현이에요. 단지 이 능력을 전략적으로 조절할 줄 모를 뿐입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언어학과에서 잡스의 제품 발표회 영상 23개를 분석했거든요. 그 결과 잡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때 문장 끝을 평균 2.5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이폰 출시 발표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를 다시 씁니다 라고 말할 때 끝 음절을 확실하게 내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청중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인터뷰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질문할 때는 끝을 올리지만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반드시 끝을 내립니다. 이 이중 전략이 그녀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인물로 만든 비결 중 하나거든요. 청중과의 친밀감은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권위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이들의 인터뷰 영상을 분석해보면 핵심 결정을 말할 때 문장 끝을 확실히 내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타고난 카리스마라고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학습된 기술입니다.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말 끝맺음 패턴은 평균 3주간의 의식적 연습으로 80% 이상 교정할 수 있다고 해요. 뇌의 신경 가소성 덕분에 새로운 언어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왜 당신이 특별한지 아시겠죠? 당신의 뇌는 이미 상대방의 반응을 세밀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 능력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비밀 무기인 전략적 침묵으로 넘어가 볼까요? 물론 이런 기술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에서 적용하려면 몇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갑자기 말투를 바꾸면 어색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시죠? 또 중요한 순간에 긴장해서 연습한 것을 까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정하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기싸움에서 이기려면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큰 소리를 내거나 공격적인 말투를 흉내내려고 하죠. 그런데 이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실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목소리가 작은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말이 들릴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집중하니까 굳이 크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말할 때 바로 끼어들어서 단답하려는 거예요. 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지거든요. 진짜 기싸움의 고수들은 전략적 침묵을 사용합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협상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 말이 끝난 후 2초에서 3초의 침묵을 유지하면 화자의 인지된 권위가 34% 상승한다고 해요. 뇌과학적으로 올바른 접근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대신 3초 동안 상대방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이 3초 동안 상대방의 뇌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전두피질이 불확실성을 처리하느라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당신이 천천히 말을 시작하면 상대방의 뇌는 당신의 말에 더 집중하게 돼요. 첫 번째, 기초 기술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전략적 침묵 3초 법칙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면 하나, 둘, 셋 속으로 세면서 침묵을 유지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눈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눈을 피하면 회피로 인식되거든요. 대신 상대방의 눈과 코 사이 중간 지점 인중 위쪽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직접적인 눈 맞춤의 압박감 없이도 자신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싸움 상황의 30%는 해결됩니다. 두 번째, 기초 기술은 낮은 시작음입니다. 말을 시작할 때 평소보다 반톤 정도 낮게 시작하세요. 톤? 스탠포드 대학 음성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발화 시작음이 낮을수록 청자가 인식하는 화자의 확신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건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대신 그건 이렇게 확실하게 시작하세요. 끝에 요절을 붙이면 상대방의 뇌가 이것을 동의 요청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중간 점검해 볼까요? 첫째, 문장 끝을 내리면 선언으로 인식됩니다. 둘째, 전략적 침묵 3초는 상대방 뇌의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셋째, 낮은 시작음은 확신의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만 조합해도 대화의 주도권이 확 달라지거든요. 자, 이제 더 고급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진짜 고급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협상 전문가들과 CEO들이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왜 이 기술이 효과적인지부터 설명할게요. 인간의 뇌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호를 분석하거든요. 이때 비언어적 신호가 언어적 신호보다 5배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이 상대방의 반응을 결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급 기술은 공간 점유입니다. 대화할 때 양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리거나 의자에 앉을 때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지 마세요. 대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양손을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펼쳐 놓으세요. 2. 시카고 대학 사회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공간을 더 많이 점유하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질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이건 진화적으로 더 큰 공간을 차지하는 개체가 우세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 고급 기술은 이름 앵커링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대화 시작할 때 한 번, 핵심 요점을 말할 때 한 번, 마무리할 때 한 번. 총 3번이 적당합니다. 김대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상대방의 뇌에서 특별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자기 이름을 들으면 전전두피질과 측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주의력이 80% 상승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더 협조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세 번째, 고급 기술이 가장 강력합니다. 역질문 기법이에요. 상대방이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역질문으로 돌려주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물으면 바로 변명하지 마세요. 대신 3초 침묵 후에 최선의 기준이 뭔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역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뇌는 공격 모드에서 방어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질문을 받는 순간 전전두피질이 답변을 준비하느라 바빠지기 때문에 공격적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장기적으로 뇌를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 패턴이 자동화되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21일 정도면 기초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씩 연습해보세요. 어제 있었던 대화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는 전략적 침묵과 하강 어조로 다시 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뇌 운동 피질에 새로운 패턴이 각인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중요한 문장 끝은 반드시 내리세요. 둘째, 상대방 말이 끝나면 3초 침묵을 유지하세요. 셋째, 말 시작할 때 평소보다 반톤 낮게 시작하세요. 넷째, 테이블 위 공간을 자연스럽게 점유하세요. 다섯째, 공격적 질문에는 역질문으로 대응하세요. 이 5가지만 연습해도 대화에서 밀리는 느낌이 확 줄어들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기싸움에서 밀리는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압도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내의 이 반응을 전략적으로 유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핵심은 말, 끝맺음의 방향, 전략적 침묵, 낮은 시작음, 공간 점유, 역질문 기법이었습니다. 당신의 이 특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기싸움에서 밀린다고 느끼는 분들의 뇌는 사실 상위 몇 %의 사회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을 세밀하게 읽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돌을 피하려는 본능이 강한 거예요. 이건 진화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이 능력이 때때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뿐이에요. 이제 당신은 이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게 됐잖아요. 이 기술들을 꾸준히 연습하면 뇌가 물리적으로 변합니다.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행동 훈련은 관련 신경회로를 강화시키거든요. 3개월 후에는 지금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자동화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중요한 대화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내일부터 하나씩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첫 번째 대화에서 문장 끝을 내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싸움에서 밀리면 자신의 성격을 탓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알잖아요. 이건 뇌과학적 기술의 문제라는 것을. 말, 끝맺음 하나, 침묵 3초, 낮은 시작음. 이 작은 차이들이 상대방 뇌의 반응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새로운 정보가 신경회로에 각인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매주 뇌과학 기반의 실용적인 심리학 기술들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기싸움에서 밀렸던 경험 또는 오늘 배운 기술을 적용해본 후기 같은 것들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까지 밀렸던 건 기술을 몰랐기 때문이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의 당신은 오늘과 다를 겁니다.